기아로 한번 가볼 텐데요. 네. 123,100원 안장구님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상당히 많으세요. 45%. 와. 평단가가 높은데 갈아타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고점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로 체크를 해봤을 때 한 20% 정도 밀렸던 종목이었는데 그렇죠.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아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은 건지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기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굉장히 친숙한 종목이고 저도 많이들 이야기를 드렸던 기아입니다. 자, 우선은 오늘 실적 발표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좋았다라는 거를 우리는 한층 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실적 자체만 본다라면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훨씬 잘 나왔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3조 6천억대가 나오면서 분기 단위로 보면 사상 최대가 나왔고 사실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좋은 건지 왜 좋은지도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국내에서도 잘 되고 있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국내는 자동차 시장 자체가 많이 좀 축소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도 올라가는 추세가 있는데 완성차도 잘 안 팔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떻게 흑자가 많이 났는가를 봐야 되는데 북미에서 잘 팔렸습니다. 요즘 보면 화장품도 그렇고 뭐 미용 의료기기도 그렇고 다 북미가 좀 껴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미에서 발생한 어떤 소비세, 둔화되지 않는 소비세가 자동차에도 좀 맞물려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기아도 잘 팔렸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걸 보게 되면요. 지금 굉장히 고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내수는 좀 떨어져도 괜찮은데 해외 비중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비중에 따라서 수혜 폭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환율이 오른 것만큼. 그래서 지금 이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거의 올해 내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 수출주들은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금리 인하되는데 고환율이 유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건 그때 봐야 되는 게 금리 차도 있고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또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까지 예측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 정도는 아직도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아가 대표적인 수혜주잖아요. 그래서 뷰 자체는 저는 단기적으로 뭐 지금 버텨볼만 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평단에서 사실 조금 밀렸습니다. 좀 밀렸는데 이게 막 어마어마한 하락이 발생했느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주식을 평가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포트를 좀 평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 포트에 막 여러 가지 격언들이 있죠.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든지 또는 포트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비중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기아의 비중이 지금 45%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한 바구니에 다 담은 겁니다. 일단 바구니가 있는데 한 반은 똑같은 걸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유지하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싶어서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게 출발을 한 자리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이 12만 원 정도 되는 구간부터는 비중은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무조건적인 이 추세 하락이 쭉 나올까라고 봤을 때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반등 가능성이 사실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중입니다. 비중. 그럼 올라가는 확률이 높으니까 무조건 45% 기다려야 되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일단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저는 절반 정도는 덜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어서 한 20% 초반대 정도 비중으로 해서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다. 그리고 12만 원에서 우리 평단까지 오는 사이에 약손절 구간 정도 되는 구간 있잖아요. 여기서 비중을 좀 덜어내자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됐고 앞으로 추세를 또 봐야 돼요. 근데 8월 중순까지는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수출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들, 자동차 포함해서요, 조선, 방산, 이렇게 실제로 매출 자체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종목들에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자동차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반등 가능성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비중 조절만 잘하자. 그리고 그럼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볼까요? 라고 봤을 때 1차 목표가는 저는 전고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13만 원대 한 초반 정도 되면은 1차적으로 또 한번 비중을 줄이는 가격이 되니까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비중을 줄이는 대응을 하시고 신고가 영역으로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위에서는 이제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